우리가 정보를 기억할 때 우리의 뇌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여기 일련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 숫자들을 메모 없이 기억하라고 한다면 잠시 딴 생각을 하는 사이 이 번호는 어느샌가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비슷한 숫자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어떠세요? 생소한 이 숫자들을 이처럼 전화번호 형식의 세 덩어리로 나누면 훨씬 더 기억이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일련의 정보들을 낱개의 단위가 아닌 덩어리 단위로 나누어 외우는 방식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암기를 가르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기초 이론입니다. 그나마 우리의 뇌는 이 정보조차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간직하지 않으면 최대 30초 정도만 보관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워킹 메모리, 즉 작업 기억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이러한 임시 보관을 담당합니다. 성공적인 듣고 기억하기의 기능은 이러한 잠시의 기억을 얼마나 수월하게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속도 그리고 전략의 문제입니다. 나름 월등한 기억을 위해서 기억의 궁전 기법과 같은 특별한 전략들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란 것이 어른도 잘 안 되면서 아이가 잘 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듣고 기억하는 능력 향상에 대하여 꼭 필요한 교육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학생들이 듣기나 말하기가 쉽게 늘지 않아 속상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소한 습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생각해서 말을 꺼내려고 한다고 예를 들어보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단위로 다음에 할 말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개의 단어를 꺼내는 과정이다 보니 문장이 더 길어진다면 뇌가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러나 실제로 이처럼 8개가 아닌 단 3개의 군집만으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면 말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이처럼 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미 군집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듣기도 마찬가지로 청킹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설명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말들을 단어 하나씩 끊어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의 의도와 의미입니다. 의도를 알아야 이해가 촉진되고 쓸데없는 설명에 집착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시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왜 이것을 묻고 있는지 시험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의도, 즉 핵심 의미에 대한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의 개선을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쏟아지는 설명에 대하여 의미 단위를 적절히 나누고 각 청킹의 덩어리별로 의미를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음에 한 가지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주음인 방식의 청킹 훈련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청킹이나 의미 부여를 통한 핵심 설명 찾기의 작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3번 듣기로 나누어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3번 듣기가 익숙해지면 차츰 2번 듣기로 줄이고 이를 거듭하다 보면 한 번 듣기만으로도 이 3개의 인지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즉, 단번에 좋아지는 것은 없으니 인내를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주민 방식의 청킹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희 어머니의 시범을 보시죠. 영희야, 지금부터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겠니? 엄마가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떠니? 어떤 장면이 떠올랐니? 한 사람이 추운 곳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그려져요.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이게 무슨 설명을 하는 것 같니?
연소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핵심 단어를 잘 찾았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잘 듣고서 이야기 중에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몇 개만 더 찾아서 이야기해 줄래? 어렵다고 생각한 단어들도 괜찮아. 엄마가 다시 한번 읽어주기를 합니다. 어떠니? 어떤 단어들이 들리니? 그러니까 산소, 연소, 물질, 발화점이요. 와,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마찰열 한 가지가 빠졌네. 괜찮아. 이제 처음에 네가 그린 머릿속 그림 있잖니. 그 속에서 산소, 연소, 물질, 발화점, 마찰열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들어줄래? 다 듣고 나면 내가 설명한 것을 네가 다시 설명해 볼 거다. 자, 준비됐지? 어떠세요? 아이가 잘 설명해낼까요? 참 어려운 과정이지요? 방식이야 얼마든지 변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계는 3가지입니다. 먼저 처음 들려주기에서 전체 숲을 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반복해서 설명을 2번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듣기 능력이 향상되려면 현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예상, 그러니까 추론해보는 사고작용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넓게 듣고 나서 각각의 의미 해석으로 나누어지는 작업이 이러한 추론의 사고 능력을 높여줍니다. 2번째 들려주기에서는 수반의 나무들을 각각 보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줌인하여 설명 안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듣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학술적인 단어들을 아이들이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듣기를 통하여 이 단어들을 연결시키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묶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과서 내의 어떤 과목, 어떤 단원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들은 내용에서 핵심 단어를 추출하는 연습만으로도 기억과 이해 기능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악 시간에 새로운 노래를 하나 배워본다고 생각해보죠. 어떤 경우이건 익숙하지 않은 음계나 가사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전곡 듣기가 우선됩니다. 반복해서 듣고 익숙해진 다음에 마디별로 차근차근 익혀나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듣기의 능력은 이처럼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통해서 향상됩니다. 음의 변화와 분위기, 가사의 의미 등을 점차 파악하면서 외워서 부르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치 노래를 가르치듯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전공 지식에 대하여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예상하며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만약에 선행 지식이나 사전 학습이 충분하다면 앞선 훈련을 통해 다음의 지식,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예상하며 듣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도 전혀 생소한 학문 분야의 설명을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용어들을 메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서 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나서 여유있게 전열을 정비하고 국지적 이해라는 전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앞선 훈련을 통해 자기가 들은 전체 내용을 몇 개의 큰 주제로 나누는 습관을 갖기만 해도 느린 아이는 느린 대로, 빠른 아이는 빠른 대로 정리한 것과 참고 자료를 보아가면서 복습을 이어가고 견고하게 자기 지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듣기만으로 100%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아이는 드뭅니다. 결국 문제의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접근하는 아이가 시험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넓게 보는 사람이 듣기도 잘한다는 에라스무스의 이야기를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